오늘은 제가 가장 찍기 싫은 영상을 찍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매장 중에 하나가 올해 3월에 폐업을 했는데요. 1년 만에 속절없이 망해버려서 그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경제적 자유를 얘기하는 유튜버가 망한 얘기를 한다는 게 자존심이 상하는 것도 있고요. 제 자식 같은 브랜드인데 자식이 망했다고 제 채널에서 까놓고 말한다는 게 정말 씁쓸하고 속상하고 어쨌든 정말 하기 싫은 얘기예요. 저는 지금 9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3개의 매장이 망했습니다. 성공적인 매장을 여러 개 운영하는 동시에 실패한 매장도 여러 개 운영을 해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성공한 매장과 실패한 매장이 어떤 것이 달랐는지 객관적으로 비교를 해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매장을 한두 개 성공하거나 실패해 본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경험이고요. 여러분의 실패를 막는데 엄청난 도움이 되는 콘텐츠가 확실합니다. 이런 확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콘텐츠를 찍지 않는 것은 유튜버로서 직무유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려놓는데 시간이 좀 걸렸지만 저는 유튜버로서 제 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왕 찍는 김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저의 경험을 재미있고 생생하게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원래 프랜차이즈 가맹점만 6개점까지 운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프랜차이즈의 한계를 느껴서 지금은 개인 브랜드 창업만 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개인 브랜드가 신동랩이라는 일식 브랜드였습니다. 1호점하고 2호점까지는 장사가 잘 됐어요. 지금도 잘 되고 있고요. 평균적으로 월 매출이 6천만 원 정도 나오고 있는데요. 월세도 싸고 재료비도 프랜차이즈보다 10% 정도는 저렴하기 때문에 마진이 제법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3호점, 4호점 쭉쭉 늘려가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죠. 아무 걱정이 없었어요. 신동랩 3호점을 오픈하기 전까지는요. 신동랩 3호점은 작년 2월에 수원시 호매실 쪽에 오픈을 했어요. 창업비용은 권리금 보증금까지 해서 1억 5천만 원 정도 들었고요. 매장은 20평에 월세는 350만 원이었습니다. 신동랩은 프리미엄 돈카츠와 일본식 덮밥을 주력으로 하는 일식집인데요. 주로 20대에서 40대 여성들이 많이 찾아주십니다. 그런데 제가 호매실 상권을 조사하면서 보니까 저희랑 유사한 타깃층을 가진 음식점 몇 개가 제법 잘 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쌀국수집, 파스타집, 초밥집 이런 매장들이 그래도 월 매출 7천만 원 이상은 나오겠더라고요. 그 매장들을 제가 다 이용해 봤는데요. 그 중에는 매장 앞에서 직원들이 담배를 핀다거나 음식이 너무 형편없다거나 하는 매장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얘네들은 이길 수 있겠지 라고 말이죠. 그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오픈을 했는데 첫날엔 정말 파리만 날렸습니다. 매출이 20만 원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럴 수 있어요. 개인 브랜드는 처음에 매출이 안 나오더라도 홍보만 잘하면 매출이 쭉쭉 오르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전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며칠간은 일 매출이 20에서 30만 원 정도 나왔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고객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마케팅을 하고 있었지만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던 시기도 아니고 네이버 상위 노출도 안 되던 시점이었거든요. 아마 동네에서 입소문이 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렇게 일 매출이 100만 원이 넘더니 그 이후로는 매일매일 매출이 쭉쭉 올라갔습니다. 심지어 웨이팅이 심하게 걸리면서 줄서기 시스템, 테이블링도 도입을 했어요. 그렇게 두어 달 만에 최고 매출로 하루 300만 원까지 찍었으니까 이건 이제 됐다 싶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신동랩 포매실점을 오픈하는 시기에 맞춰서 신메뉴 규카츠를 전 지점에 출시했거든요. 이게 초대박이 난 거예요. 내놓자마자 압도적인 1위 메뉴로 올라섰습니다. 이 규카츠라는 메뉴가 좋은 게 뭐냐면요. 소고기 튀김이니까 당연히 돈카츠보다 비싸게 팔 수 있고요. 대부분 미국산 소고기를 쓰고 경쟁이 심하지 않아서 마진을 많이 남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 프리미엄 돈카츠는 조리 시간이 8분인데 비해서 규카츠는 조리 시간이 1분이에요. 돈카츠 하나 만들 시간에 규카츠는 8개를 만들 수가 있는데 마진은 규카츠가 훨씬 더 좋은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혁신적인 메뉴였던 겁니다. 이렇게 규카츠 판매량이 예상보다 좋다 보니까 다른 어지간한 메뉴들은 단종을 시켜도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조리하기 어려운 메뉴들을 3개 정도 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주방 효율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몰라요. 매출은 쭉쭉 오르고 신메뉴도 잘 나가고 주방 효율도 좋아지고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한 가지만 빼고요. 한 가지 문제는 회전율이 너무 떨어진다는 점이었습니다. 규카츠가 조리 시간은 짧은데
대신 고객이 하나씩 화로에 구워 먹어야 되거든요. 아무래도 먹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만약에 고객들이 한 테이블에서 규카츠만 시킨다면 고객에게 1분 만에 메뉴가 나가기 때문에 좀 오래 드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 규카츠만 시키지 않거든요. 보통 다른 메뉴들하고 골고루 시켜서 나눠 먹습니다. 그럼 늦게 나오는 메뉴에 맞춰서 모든 메뉴가 나가야 하거든요. 예를 들어 규카츠랑 돈카츠를 하나씩 주문했으면 규카츠 먼저 1분 만에 나가는 게 아니고 돈카츠의 조리 시간에 맞춰서 함께 8분 만에 모든 메뉴가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규카츠는 하나씩 천천히 구워 드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방 효율은 매우 좋아졌지만 오히려 홀의 회전율은 떨어지게 된 거죠. 그래도 신동랩 1호점, 2호점은 매장이 크기 때문에 회전율이 떨어져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홈의실점은 매장이 20평밖에 안 되는데 홀의 회전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치명적이었던 거죠. 그나마 주말에는 일부러 찾아오는 고객들이 기꺼이 웨이팅을 해주셨는데요. 평일 점심시간에는 직장인들이 오시기 때문에 웨이팅을 못하고 그냥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메뉴를 과감하게 리뉴얼하기로 합니다. 이렇게 5개의 신메뉴를 넣고요. 기존 메뉴 중에 판매량이 저조하거나 가격이 너무 저렴한 메뉴 3, 4개를 한꺼번에 단종시켜 버렸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10,000원 초반대의 메뉴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신메뉴들은 10,000원 후반대로 가격대를 맞췄고요. 가격이 비싼 대신 특별하고 비주얼이 작살나는 메뉴를 만들었어요. 아무래도 이런 특별한 메뉴들이 마케팅 효과가 뛰어나니까 멀리서도 고객을 찾아오게 할 수 있는 효과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객단가를 확 높일 수가 있으니까 회전율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커버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때 메뉴를 리뉴얼하면서 줬던 가장 큰 변화는 기존 메뉴 중에 스테이크동을 단종한 거였거든요. 이 메뉴가 규카츠를 출시하기 전까지는 부동의 1위였던 메뉴였는데요. 이 메뉴를 빼는 대신 화로 스테이크동이라는 신메뉴를 새로 넣었습니다. 딱 보면 아시겠지만 신메뉴 화로 스테이크동이 비주얼이 압도적으로 좋고 양도 훨씬 더 많았어요. 다만 가격이 12,500원에서 19,000원으로 많이 올랐죠. 굉장히 파격적인 시도였지만 그래도 신메뉴에 워낙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전혀 불안하진 않았습니다. 이렇게 신메뉴를 대대적으로 리뉴얼한 첫날 점심 장사가 끝나고 나서 홈의실점 점장에게 연락이 와요. 사장님, 기존 스테이크동을 찾는 고객들이 많아서요. 그건 단종되고 새로운 화로 스테이크동이 나왔다고 설명을 잘 드렸거든요. 그런데 가격을 보시고 그 중에 내 팀은 그냥 돌아가시더라고요. 이거 이래도 괜찮을까요? 이때 제가 내렸던 결정이 장사를 하면서 했던 실수 중에 가장 어리석은 실수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점장에게 그냥 계획대로 진행시켜! 라고 했습니다. 기존 고객들이 이탈하는 것 이상으로 신규 고객을 유입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제가 후회를 잘 안 하는데요. 이 선택은 정말 두고두고 후회스럽고 지금도 여전히 반성하는 중입니다. 분명히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거든요. 식당에 들어온 고객이 내 팀이나 그냥 일어나서 나갔다는 건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란 말이죠. 그냥 나간 고객만 내 팀이지 그냥 앉아서 불만을 가진 고객들까지 다 합하면 훨씬 더 많은 고객들이 불만을 가졌을 테고요. 그 고객들은 다음에 다시는 신동랩에 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고 매출이 갑자기 뚝 떨어진 건 아니에요. 고객들이 가격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뿐이죠. 이렇게 메뉴를 리뉴얼하고 한 달 정도 후에 안 좋은 일이 하나 더 생기게 되는데요. 열심히 일을 잘 하고 있던 홈의실점 점장이 퇴사를 하게 됩니다. 이 점장이 굉장히 친절해서 리뷰를 보면 친절하다는 칭찬이 가장 많았을 정도였거든요. 매장도 청결하게 관리를 잘했고요. 아쉽지만 이 점장이 퇴사를 하면서 새로운 점장으로 신동랩 다른 지점의 에이스를 불러왔습니다. 1년 정도 일했던 직원인데 묵묵히 자기 책임을 다하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새로운 점장이 일은 열심히 하는데 너무 무뚝뚝하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제 지인들이 홈의실점을 이용해보고 나서는 인사도 제대로 안 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어느 날 매장에 가서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이렇게 큰 소리로 일부러도 활기차게 직원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다니는데요. 직원들이 제 인사를 잘 받아주지도 않고 시큰둥한 거예요. 이거 정말 큰일이다 싶어서 점장을 붙잡아 놓고 서비스에 대한 교육을 수차례 했습니다. 저희 총괄 관리자도 자주 가서 교육을 했고요. 그래서 그나마 인사는 하게 만들어 놨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친절함이 느껴지지 않는 무뚝뚝한 인사, 그 정도에 그치다 보니까 서비스에 부족한 점이 있었고요. 청소도 부족했고요. 여러모로 문제가 있었던 게 직원들이 매일 10분씩 지각을 하는 거예요.
점장 포함해서요. 점장이 매일 10분씩 지각한다는 게 절대 납득이 되진 않았지만 어쨌든 하나씩 다 가르쳐 준다는 생각으로 지각하면 안 된다는 것까지도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니까 지각은 안 하는데 이제는 매일 조기 퇴근을 하는 겁니다. 점장에게 아쉬운 점이 있었지만 그래도 기존에 정말 열심히 하던 직원이었거든요. 그리고 시키는 건 어쨌든 다 해놓으니까 좀 더 시간을 두고 잘 가르쳐 보기로 했어요. 그렇게 오픈 후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일 매출이 100만 원 밑으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 뭐야? 싶었는데 그 다음날에는 또 200만 원이 넘고 며칠간 또 매출이 괜찮다 싶다가 어느 날 갑자기 100만 원 밑으로 뚝 떨어지고 뭐 이런 식으로 매출이 들쭉날쭉한 겁니다. 한 달 평균으로 하면 그렇게 매출이 많이 떨어진 건 아니었거든요. 다만 뜬금없이 최저 매출이 찍히는 날이 하루 이틀 늘어나는 거예요. 저는 걱정이 돼서 주변 매장들의 상황은 어떤지 며칠간 쭉 돌아봤습니다. 보니까 예전부터 장사가 잘 됐던 쌀국수집, 파스타집, 초밥집 이 가게들은 꾸준히 잘 되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일부 잘 되는 가게 외에는 점심 장사가 전체적으로 잘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 상권조사할 때도 그건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진 않았거든요. 내가 너무 잘 되는 가게만 집중해서 봤구나. 아차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맛집뿐만 아니라 그냥 평범한 프랜차이즈까지 다들 잘 되는 분위기여야지 맞는 건데요. 저는 너무 맛집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그들을 쉽게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잘못 판단을 한 거죠. 그렇게 상권을 다시 살펴보면서 어떻게 운영을 해야 할까 고민을 거듭했는데요. 들쭉날쭉하던 매출이 어느 순간 낮은 매출만 계속 찍히더니 월 매출이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지는 최악의 상황이 오게 되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여러분은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신메뉴랑 점장이 잘못했네. 그러니까 당연히 망하지. 라고 말이죠. 시기가 딱 그렇게 맞아 떨어지니까 누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텐데요. 하지만 원인이 신메뉴와 점장 그 두 가지 때문이라고는 절대 확신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1호점, 2호점도 같은 시기에 똑같은 신메뉴를 도입했거든요. 하지만 1호점과 2호점은 매출이 전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비싸졌다고 불만을 제기하는 고객들도 다 똑같이 있었어요. 하지만 만족하는 고객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점장도 마찬가지로요. 운영을 훨씬 더 미숙하게 한 사례는 얼마든지 있어요. 지금까지 제가 경험한 점장들이 수십 명인데요. 그 중에는 툭하면 재료 소진됐다고 하고 일부러 문을 닫아버리는 점장도 있었고요. 심각하게 불친절한 점장을 비롯해서 무단 결근을 했던 점장도 있었습니다. 별의 별 사람들이 다 있었지만 점장이 바뀌면서 매출이 급락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어떤가요? 이렇게 보면 매출 하락의 원인이 신메뉴와 점장의 문제라고 확신하기는 어렵겠죠. 장사라는 게 참 알면 할수록 어려운 것 같아요. 굳이 끼워 맞춰서 추측해 본다면 홈외실이 동네 상권이거든요. 그래서 고객이 가격과 서비스에 대한 배신감을 더 크게 느끼고 입소문이 안 좋게 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뭐 정확한 실패 원인은 모르지만 그래도 상관없어요. 제가 반성한 포인트는 확실히 있거든요. 첫 번째로 고객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고객이 원하는 걸 그냥 해드리자 라는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점장이 바뀌더라도 무조건 첫날부터 완벽한 컨디션을 목표로 밀어붙이자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상황을 정리해 보니까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신메뉴 5개 만들어 놨던 걸 그대로 다 빼버렸고요. 기존의 저렴한 스테이크 등을 살리는 것을 비롯해서 10,000원 초반대의 가성비 좋은 신메뉴들도 추가를 했습니다. 서비스나 청결 상태에 대한 관리도 훨씬 더 엄격하게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점장이 퇴사를 하긴 했지만 그 후임 점장이 또 운영을 잘 해주면서 전화위복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떠나간 고객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어요. 매출이 전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하고 올해 3월 달에 폐업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매장은 망했지만 사실 매장 몇 개 폐업하는 것이 제 사업에 크게 안 좋은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실패를 전제로 두고 창업을 하거든요. 저는 첫 번째 장사가 크게 실패한 후로 언제든지 실패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크게 성공하는 것보다 작게 실패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게 망하면 뒤가 있고 여러 번의 시도를 되풀이해서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다 그중 하나가 크게 성공하면서 사업이 쭉쭉 성장하게 되는 거고요. 이게 사업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장사는 한 번 창업해서 잘 되면 그냥 그대로 쭉 가면 되거든요.
하지만 사업은 잘 되더라도 계속해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성장을 반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새로운 시도를 할 때마다 모든 걸 쏟아붓는다면 한 발만 잘못 디뎌도 사업 자체가 망해버리게 되겠죠. 그런 사업은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창업을 할 때 다 날려도 될 만큼만 제 돈을 쓰고요. 나머지는 투자 유치를 받아서 수익과 리스크를 나누는 방법을 선호하는 편이고요. 비용을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창업 방법도 고민을 많이 합니다. 심지어 비용이 들지 않는 사업을 고민하다가 유튜브도 시작을 한 거고요. 작년부터는 전수 창업 사업도 무자본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목표인 분들은 처음부터 올인하지 마시고요. 항상 실패를 전제로 두고 뒤가 있는 창업을 하셔야 돼요. 오늘은 정말 제가 얘기하기 싫었던 제 실패 경험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부탁 하나 드릴게요. 위로는 하지 말아주세요. 위로받으면 자존심이 더 상합니다. 그리고 제 이번 실패는 성공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실패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패함으로써 많은 걸 배웠고 저는 또 한 번 강해졌고요. 당장은 몇 천만 원 손해를 보긴 했지만 미래에 몇십억 벌 수 있는 경험을 쌓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 실패를 위로하지 마시고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